반갑습니다.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끌어당기시고 있는 거 모두 잘 끌어당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그리고 좀 대중적인 단어로 끌어당김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욕망하지 않고 의도하고 있다면 이 세계의 가능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여러분이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내려놓음까지 실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완벽한 상태에 들어가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시면 돼요. 이 전체 조율의 과정을 완벽하게 100점 이렇게 맞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균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균형을 다시 한번 되찾고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끌어당기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꼭 2025년에는 여러분들께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다가오는 경험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내용의 주제는요. 어떻게 이런 거예요. 끌어당김이 잘 되는 사람의 습관도 있을 거고 끌어당김이 안 되는 사람의 습관도 있을 건데 제가 그동안 잘 하는 법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약간의 어떤 충격요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비슷하게 끌어당김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나 습관 7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례와 비교해 봐서 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좀 점검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훨씬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끌어당김이 안 되는, 끌어당김을 방해하는 습관 7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첫 번째 바로 결핍의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핍의 감정에서 시작하는 거. 자,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끌어당기시는 분들 계시죠? 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끌어당기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끌어당기고 좋은 집을 끌어당기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돼요. 잘 끌어당겨집니다. 실제로 부자가 됐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그렇게 다 됐습니다. 본인들은 운이 좋아서 그랬지라고 말하시지만 제가 볼 땐요 본인들이 다 직접 의도하고 끌어당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끌어당기고 심상화도 하고 하는데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결핍의 감정에서 시작했느냐, 바로 자유함을 느끼기 위해서 감사의 감정에서 시작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결핍의 감정에서 출발을 하면요 그 위로 나오는 뿌리, 가지, 그리고 이파리와 열매까지도 다 결핍이라는 것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 끌어당김을 하시나요?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 있나? 그리고 내가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것들이 그 결핍에서 시작했는가? 물론 여러분 아예 제로 상태인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결핍이 좋은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결핍만을 가지고 끌어당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결과에 살아라. 이렇게 네빌링에서도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듯한 태도. 이거는 결핍이 아닌 거예요. 결핍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진 에너지 상태는 결핍이 아닌 거죠. 결핍일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이미 가졌으니까.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제가 책 추천을 드릴 때 텐서핑이나 이런 것도 드리지만 해빙이라는 책도 추천을 드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해빙.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감사하는 게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감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왜 해야 됐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핍의 에너지를 줄이고 창조적 에너지를 내뿜는 게 바로 감사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결핍에서 출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차,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 편안함, 안정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집중해 보시고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아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결핍이 아니라요.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내가 가진 그런 해빙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끌어당기면 안 되는
사람들의 습관 첫 번째는요, 바로 결핍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바로 외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물론 쉽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여기서는 과하게 반응하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상황에 좀 민감하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요.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흐름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부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그림이 아니라 이 작은 분면만을 볼 때 그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습니다.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한다 라는 그런 어떤 흐름을 믿고 있어요. 제가 흐름을 신뢰하기, 내려놓음의 단계 중에 흐름을 신뢰하기라는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그런 거죠. 이렇게 여러분 흐름을 신뢰하는 순간 외부에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100%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외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조금만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돼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좀 시리에 빠진다거나 너무나 불안감에 휩싸인다거나 그런 거는요, 여러분 끌어당김 트랜스퍼의 자세가 아닙니다. 감정이 현실을 만든다고 하죠. 현실이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이 현실을 만듭니다. 그런데 외부 상황이 감정을 뒤흔든다면 이것은 끌어당김으로 더 나아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조율하는 사람들, 즉 트랜스퍼는요,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유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외부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중심을 지키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정 컨트롤을 위한 어떤 여러분 실용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게나마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취미,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를 듣는다거나 그냥 가볍게 산책을 한다거나 브런치를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 좀 하세요. 네, 좀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제가 꼭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외부 상황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 그 소나기에 힘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통제력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끌어당김을 방해하는 두 번째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끌어당김을 방해하는 습관 세 번째는요, 바로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쓸데없는 거 있죠. 부정적인 생각들. 이게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진짜 쓸데없이 드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남과 비교한다거나, 비교의 에너지가 정말 안 좋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지나친 고민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분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 수 있어요. 끼어들고 신호가 갑자기 딱 걸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 내뿜고 있다면 그건 굉장한 불필요한 쓸데없는 말 그대로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의도 에너지가 거울에 이중 거울에 정확하게 맺혀서 그 상이 정확하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소비하시면 그것은요 현실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건 불필요한 에너지구나 라고 인식하세요. 그 순간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멸되고 다시 한번 긍정적인 에너지로 치환되게 됩니다. 모든 감정 뒤에는요, 여러분 펜듈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모든 감정 뒤에는 펜듈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식하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식만 하면 됩니다.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식하세요. 인식, 관찰이 바로 감정을 수그러뜨리는 바로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에너지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사실 끌어당김에 있어서 거의 중요한 거 탑3를 뽑자면 에너지를 뽑을 수 있겠는데, 에너지가 왜 중요하냐면 거의 모든 끌어당김에 있어서 그리고 트랜스서핑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사실 그 다음 단계로 뭔가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너무나 큰 불안이나 어떤 그런
정신병리학적인 그런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미 에너지가 고갈이기 때문에. 이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좀 에너지 관리를 의식적으로 하실 필요가 매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입니다. 네, 다음은요. 네 번째죠, 벌써. 네, 네 번째. 바로 여러분의 신념 중에 모순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순된 신념.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성공을 원해서 이 채널, 제 채널과 여러 가지 자기 개발 서적들을 읽고 이렇게 해나가시는 거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생각의 뿌리가 나는 성공하고 싶어 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이면에는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저항이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얻는 것이 다르면요 현실화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깊이 들어가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는 그런 주제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런 모순된 신념을 가지는 건요 사실 끌어당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큰 장애물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시키는 연습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논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영혼의 목표를 방해하고 있거나 여러분 마음이 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여러분의 개성에 딱 맞는 그런 목표에 있어서 좀 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들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일치되기 시작할 겁니다. 일치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부스터를 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로 부스터를 달고 쭉 날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그게 바로 영혼과 마음의 일치고요. 끌어당김을 방해하는 습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모순된 신념. 다른 말로 영혼과 마음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뭘 하고 싶은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는 난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거를 조금이나마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확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욕심입니다. 과정 그냥 하면서 집착하지 않고 하면서 조금씩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이전과도 좀 비슷합니다. 약간은 비슷하지만 또 약간은 다른 면이 있어서 제가 좀 따로 분류를 했는데요. 바로 뭐냐면 바로 목표를요 너무 특별한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목표를 너무 특별한 일처럼 여기는 거. 목표 물론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일 테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부분에 말씀드렸죠. 결과에 살아라라고. 이건요 여러분의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걸 알고 여러분이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걸 아는 상태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는 것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미 선택의 자유가 있어. 나는 이미 선택의 자유가 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도 알아. 그리고 목표가 나한테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다가오는 거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하는 걸 너무나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게 되는 순간 우리가 숨 쉬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밥 먹는 거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매일 하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하지만 여러분 목표에 대해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될까? 너무 이거 좀 큰일인데 너무 대단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연습법을 하세요. 당연히 이거 나한테 올 거야. 이게 무모한 자신감이 아니라 잠잠하면서도 뭔가 확신에 찬 똘똘 뭉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근자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끌어당김이 잘 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원하는 것을 특별한 일처럼 여기지 않고 그냥 예사로운 일, 그냥 생각하면 좋은 일, 잘 됐지 뭐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목표가 막상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목표가 막상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왜? 이루어질 걸 알고 있었으니까. 막 그렇게 뛸 듯이 기쁘지가 않아요. 왜? 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네. 여러분, 목표란 이런 겁니다. 트렌서핑에서 목표는 이런 거예요. 막 내가 노력해서 얻어서 막 이렇게 쟁취해내면 기쁘죠. 그렇게 내부 의도로 열심히 하면 기쁘죠. 하지만 외부 의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예사로운 일이 된 겁니다. 목표가 나한테 다가오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이 느낌을 여러분 2025년에 꼭 좀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그리고 6번째입니다. 6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계획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찔릴 수도 있겠는데 너무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거. 끌어당김이 안 되는 좀 방해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습관 6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여러분 계획적입니다. 저 계획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나 너무 계획적으로 내가 소나기에 힘을 꽉 주고 이 모든 통제의 시나리오를 꽉꽉꽉 막 이렇게 채워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루려면 A를 하고 B를 해야 되고 C를 해야 되고 D를 해야 되고 E를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그대로 안 되면 바로 시리에 빠져버려요. 그대로 안 되면 계획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지만 현실과 외부 의도는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외부 의도는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갈 수도 있지만 생각하지 않을 확률로 움직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가능태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상치 못한 기회나 흐름이 올 때 그것을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는 자세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심상화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기회로 즉 돌림길을 통해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생각한 목표로 가면 여러분이 생각한 길로 그 목표로 가면 그 길에는 결국에는 낭떠러지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트렌서핑에서 그리고 끌어당김에서 목표가 얻는 것은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효율적이고 어찌 보면 가장 빠른 길로 여러분을 목표로 안내해 줍니다. 느려 보이지만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있는 그 계획을 너무나 이렇게 세분하게 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계획을 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계획은 필요하고요. 저도 매일 짭니다. 그러나 너무 세분하게 내 소나기에 힘을 꽉 쥐고 모든 시나리오를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거는 통제력을 오히려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끌어당김이 잘 되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그냥 현실을 좀 유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좀 초연해요. 초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끼실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고 특히 너무나 계획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애초에 뭐 MBTI가 J 성향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계획을 안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돌아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바로 마지막 끌어당김을 방해하는 습관 7번째 중에 7째 마지막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넣었겠죠. 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트렌서핑을 읽고도 행동하지 않는다. 이거는 안 읽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끌어당김의 어떤 기법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시크릿류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행동을 좀 강조하지 않는 허점이 있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트렌서핑은요.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행동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트렌서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행동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행동하지 않고 여러분이 심상화만 하고 하루 종일 시각화만 하고 뭐 의도만 한다고 해서 뭐 욕망하지 않고 의도한다고 해서 내려놓고 그렇게 간다고 해도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요. 잉여 포텐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잉여 포텐셜은요. 균형력을 자극시켜서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그 결과의 반대 결과가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여러분, 균형력이 그래서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고 상상만 하게 된다면 그 잉여 포텐셜이 배설이 안 됩니다. 행동하는 순간 그 잉여 포텐셜은 자유롭게 떨어져 나가는데요. 행동하지 않고 상상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큰 계속해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아니고 행동하세요. 끌어당김은 행동이고요. 트랜스서핑도 행동입니다. 트랜스서핑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흐름을 따라가는 것의 중요성. 제가 행동이라고 하면 막 죽을 듯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한 발걸음이라도, 발걸음 하나라도 좀 이렇게 떼보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행동입니다. 그 정도로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현실을 바꾸려는 작은 행동들 해보시는 게 여러분의 목표에 있어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행동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마인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행동을 할 뿐이고 외부 의도가 나서서 내 목표를 달성시켜준다. 이거 확언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저도 맨날 확언으로 쓰는데, 나는 행동을 할 뿐이고 외부 의도가 나서서 내 목표를 달성시켜준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목표가 달성되고 과정을 이렇게 밟아 나가면서 잘 되면서 좀 교만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교만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트랜스서핑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해서 외부 의도에 바람을 타고 일으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만의 함정에 또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그럴수록 다시 한번 이런 균형을 되찾는 어떤 확언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 나는 행동을 할 뿐이고 외부 의도가 나서서 나의 길을 알려줄 것이다. 나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게 큰 신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가볍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끌어당김을 방해하는 습관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나는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너무 억지로 또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른 날보다 그냥 좀 영상 시간은 좀 평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 7가지 습관 중에서 중요한 게 많습니다. 중요한 게 많은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모순된 신념, 영혼과 마음의 불일치 상태,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거, 이 3가지를 꼭 뽑자면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특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그러지 않도록 조금씩 바꿔나가는, 내려놓음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확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행동을 할 뿐이고 외부 의도의 바람을 타고 목표가 자연스럽게 달성이 된다. 나는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의도할 뿐이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